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성면 해체, 운반 처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해체 제거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을 참가해서 네. 계약을 하고 운반 처분업체에다가 해체 제거업체가 하도급을 줬어요. 주도록 계약이 음, 되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 무자격자가 응찰한 거기 때문에 네네.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잘못 나간 거는 각 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요. 이미 공고가 나가서 계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소송이 걸려도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소송이 걸려도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자격자가 투찰했어도요? 잘못 나간 거에 대한 책임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셔야 되는 거 맞고요. 네. 계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노터치. 왜냐하면 잘못 나간 공고도 정상적인 공고로 인지하고 투찰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를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네. 무자격자가 투찰했을 경우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그러니까 투찰했을 그 부분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시듯이 예. 이제 이미 인지를 하고도 그렇게 내보내서 이제 개찰이 안 이루어졌거나 이런 상황은 이제 회수를 해서 다시 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그 국가 계약에 있어서는 신의 성실이라는 게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지역에서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거 관련해서 법이나 질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보니까 예, 예. 이제 물론 인천시 교육청이 잘못했던 것 같아요. 지정 폐기물과 성면 해체를 분리해서 발주가 나갔었어야 돼요. 근데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안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 올 여름 공사도 그랬고 이제 계속 과거에도 그래 왔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내보냈고 그게 개찰이 돼서 적격 심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개찰이 돼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고 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그러니까 공고가 에러가 있었을지라도 하자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맞다라고 투찰한 사람들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대책을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선생님. 네네. 그래서 그러면 지정 폐기물에 대한 권리가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시겠죠.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잘못 인지를 했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해 본 결과 결국은 이제 계약 해지는 시킬 수 없고 이제 낙찰 받으신 분들하고 이제 계약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폐기물만큼은 변경 계약을 하고 폐기물은 분리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알려드렸고 음, 대부분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방금 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 중에 뭐 네. 그 처분업체나 선생님 같은 분이 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말이 저는 그러니까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한 게 자 맞고요, 저는 선생님.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예, 발생한 폐성면이 대부분 불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거 2008년도부터 음, 2009년도부터 제가 이 일을 해오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음, 배출하는 것, 그래서 폐성면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네,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몰라서 공고문을 극행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음, 이거 인천교육청에다가 각 교육청에다가 네, 2009년도부터 법규 자료 다 보냈었고요. 2017년도 겨울방학, 작년 겨울방학 이전에는 인천교육청도 법규에 맞게 입찰을 냈었어요. 그런데 지청의 그 담당 공무원들 이야기는 뭐냐? 에, 성면을 해체 제거하고 나서 그 반출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들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게 철거 즉시 반출돼야 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선생님 아, 이제 폐기물 업체에서 말씀하시듯이 60일에 보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도 확인했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단지 그거 폐기물 업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어제 지청들 전화를 다 했어요. 아니, 그거는 이미 저희가 이제 지정 폐기물 분리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그런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했던 내용이에요, 선생님. 근데 자, 이제, 그리고 제가 네, 이제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아무 소리 안 네, 하고 네, 숨소리만 내고 다 알겠습니다. 들어드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그 알고 있는 법은 네, 입찰 공고를 냈을 때 무자격자가 투찰했을 경우에는 입찰 무효. 그로 인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계약 무효다라고 교육청 지방계약법 따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방계약법에 명문화되어서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 네, 그걸 입찰 공고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폐성면의 운반과 처분을 분리해서 발주해가지고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 저는 이게 법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럼 그리고 선생님은 해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해지냐, 그 계약을 유지하느냐, 이걸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그래요? 원하는 것은 뭐냐? 네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법을 네. 집행하시는 분들이 법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원할 뿐이에요. 이거 폐성면 이쪽 분야뿐만이 아니라 네. 사회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면 네, 우리나라 선생님. 금방 선진국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제가 지난 10년 동안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 자기들이 무슨 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법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적용해놓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이 말했던 논리가 탄핵이 되면 음, 몰랐다. 아,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공무원들 직무유기에 관한 법률 있죠? 무지, 분망 이런 거에 의해서 공무집행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은 머릿속에 다들 다 정확히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교육시 지청 공무원들이 이번에 한 행위는 2017년도 10월 달에 네. 시설과 공무원들이 모여서 17년도 10월에. 여기 시설과 공무원들이 모여서 인천시 관내에서 성면 네. 폐기물이 빨리빨리 안 나가니까 음, 이것을 성면 해체 제거 쪽에는 돈이 많이 붙어 있어 입찰들을 다 서로 참가하니까 여기다 묶어버리자가 이렇게 협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이건 제가 공무원한테 직접 이야기 들은 거고 그 시설과 공무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인가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은 저는 작당 모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범죄 모의죠, 범죄 모의. 네,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그 부분은 저는 사실은 작년 1월 1일자로 이제 이 계약팀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이제 선생님이 전화가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법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법이 제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죠. 법은 정확히 그러니까 되어 이제 있는데 표현이 공무원들이 법 잘못됐어요. 적용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저는 사실은 성면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법들을 찾아보고 그러면 니네 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걸 이렇게 발주를 넣었냐 시설과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선생님 부끄러운 얘기지만 방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작년에 성면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올해 학교에 남아 있고 성면 검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합히기로 했다. 그래서 합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그때 합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부끄럽지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 부족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뭔가를 결정할 때 법적 검토를 더 엄밀히 하고 인수인계가 철저히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막 작년 이제 겨울공사 이제 발표 나가면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음, 죄송하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요. 폐성면이 하나 반출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지방계약법, 뭐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국가계약법,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법규들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규들을 총 정리를 해서 관련 부처에 질의의신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2009년도부터 교육청 비롯해서 지자체에 전부 다 배포를 해줬었어요. 그,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쭉 해왔었는데 근데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자료들 인수인계를 안 해주다 보니까 업무들이 이제 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게 전달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제가 입찰 공고문이 나올 때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그 제발 좀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자.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자. 저 10년 동안 외치고 다녔어요. 음, 그런데 이번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되었고 그런데 그 후속 대책을 세우는 걸 보고 저는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음, 명문화되어 있는 법규가 제가 지금 그 아이, 법제처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게 계약 무효에 해당된다. 무자격자가 투자했을 경우에는 이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 네. 취로 분리 발주해서면 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네, 잠깐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선생님 계약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자격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죠? 분리발주가 전제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성면 해체, 어. 그다음에 수집 운반 이제 처분업, 네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가 금속 창호 이렇게 세 개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공고가 나갔는데 이제 두 개만 자격을 이제 갖고 있고 하나가 안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건 무자격이 저희도 맞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지금은 저희가 공고가 나간 대로 하면 선생님 이제 저희가 공고가 나갈 때 그 공고서에 어떻게 나갔냐면 제가 이제 지역에 확인을 해보니까 성면 해체업과 금속 창호업 이렇게 나가 있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그 두 개 그 자격을 갖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공고서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무자격자가 있진 않았던 거죠. 아니죠. 그러다 무자격자가 있죠. 보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그 공사 비용에 성면의 운반과 처분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투자를 하는 행위는 그 자기들이 용역이든 공사든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단가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공사비에 운반비가 처분비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창호나 이쪽 면허는 건설사업 기본법을 따르는 것이고 성면 해체 제거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는 것이고 성면의 운반과 처분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허가를 득한 업체들이요. 각각 면허가 다르고 허가사항이 다르고 등록사항이 달라요. 그런데 성면의 해체 제거 업체 그리고 창호업체가 성면의 운반과 처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단가를 결정하는 투자는 행위를 했어요. 명백한 불법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낙찰받은 자가 이걸 하도급으로 주기로 했는데 성면의 운반과 처분은 하도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8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낙찰자가 일단 결정됐는데 그 낙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찰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거기에서 성면의 운반과 처분만 분리해서 다시 발주를 낸다? 이것은 입찰 공고문하고 결과적으로 계약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입찰 공고문의 내용과 그거는 아닌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과업 지시가 변경되거나 물량 조정이 되면 예, 변경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러면 변경, 왜냐하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가 것은, 말씀대로 아니, 자, 과업 지시가 바뀌어서 대학교 네, 변경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하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아시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그래서 자가 제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제 선생님 말씀이 맞으세요.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선생님 저희가 성면 폐기물을 분리 발주를 했었다 그러면 참 좋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저희도 개찰하기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문제는 일단은 선생님 그걸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제 제가 발주 나간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이제 저희가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불법,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면 폐기물이 분리발주가 안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 이제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도 본인들이 그걸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입찰을 무효화를 시키고 재공고가 나가고 이랬었으면 더 좋았겠죠, 선생님 말씀대로. 하지만 저희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아니, 부분에 대해서 제 확인을 해야 말대로, 되는데 제 말대로 이게 해주시면 좋은 게 좋을 아니라, 텐데. 그게 네. 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근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돼야지만,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자본 흐름이 법을 왜곡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잘못된 걸 인지를 했을 때 고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행안부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계약 관련된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제 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한 협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현재 인천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겨울방학 공사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가장 타당하고 우리 공사도 잘 이루어지면서 지정 폐기물을 처리해 주시는 사장님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심해서 내린 결과인데, 사장님이 실망스러우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제 개인한테 죄송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축구 시합을 할 때, 네, 선수들은 필드에서 뛰면서 반칙을 해도 돼요. 어느 정도는 용인이 돼요. 퇴장당할 정도만 아니면, 어드밴테이지 네, 받고, 페널티 받으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저는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공정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정확하게 룰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네, 심판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정당한 경기가 도저히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폐성면 이 분야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네, 자기들 업무에 대한 숙지 능력이라든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연락을 드리고 제가 인천교육지청들 작년, 재작년, 올해도 몇 번씩 통화를 했어요. 음, 그런데 이분들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개 짖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당연히 밀고 나가요. 그러셨을 거예요, 선생님. 네, 이제 아니, 그리고 그냥 밀고 나가요. 그랬다 그러면 너무 그리고 죄송하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묻히고 넘어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 공무를 법에 맞지 않게 처리했을 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화해서 민원 제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감사원에 제보하는 거예요. 네, 감사원에 제보해도 감사원에서 감사 안 해요. 음,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공무원들 위주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일단은 저는 그런 거에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죄송한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아, 저희도 물론 많이 좀 있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힘든 공무원들 부분도 많이 보면 있고요.
잘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보면 예, 저는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요. 감사하죠. 저희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참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네, 저는 지금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듯이 다른 분야의 공무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게 검토해서 좀 이게 이 법규에 어긋난 게 있다면 이걸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고 항상 근거를 대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네.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저희 그 지역교육청에서 발주 나간 내용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정 평의부는 분리 발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잘못 처리한 부분이라는 걸 저희도 지역교육청한테 알려드렸고 지역교육청도 확인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선생님. 자, 그래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됐다면 제가 이것은 한번 다시 그 제가 지금 선생님이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법제처에 들어가 찾아보겠습니다. 지방개혁법상 무자격자가 네. 투찰해서 낙찰자가 선정됐을 때 그 그러니까 낙찰 그 무효 무자격자가 이제 공고서를 근거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거든요. 공고서보다는 법이 앞이니까요.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법규가 제가 알고 있는 법은 그런데 네.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면의 운반과 처분에 대해서는 해체제그 업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선생님도 인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무자격자가 투찰한 건데 그러니까 비행기, 탱크, 군함을 사는데 이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육방부, 육군들이 힘이 세다고 그래서 육군에서 비행기도 낙찰받고 군함도 낙찰받고 이렇게 하고 그 공군하고 해군에다가 하도급 주겠다. 이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국민들이 그 부분이 옳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만약에 결정이 됐다면 이것은 계약부터 원천 무효다. 입찰도 무효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13조인가요? 그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36조인가 56조인가 헷갈리는데요. 이런 경우에 입찰 공고가 무효인지 계약까지 무효인지를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공고가 무효예요. 근데 제가 법상식으로 보면 공고가 입찰이 무효라면 계약도 당연히 무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선생님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잘못된 걸 인지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그 업체들은 공고 나가는 거를 신의 성실로 인정하고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거를 법에서는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요구하지를 않아요. 법에서는 무자격자 그냥 이걸 인지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무자격자가 투찰했을 경우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건 검토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그거는 판매랑 이런 걸 조금 더 확인해봐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예. 그러면 선생님은 저희 인천시교육청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네. 법에 입찰 공고 투찰할 때에 무자격자가 응찰을 해서 응찰자가 선정되고 계약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네. 제가 알고 있는 법대로 이것이 계약 무효에 응찰 무효, 계약 무효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청들이 공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예.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해했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